두 번째 테마로 넘어왔는데 핵심만 레시피만 말씀을 드리고 예시 시연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심플 메시지는 간단해요. 요즘에 여러분 어떤 산업군을 가나 다뤄야 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각광받는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복잡한 거를 단순화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 디테일은 오히려 AI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플 메시지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딴 건 다 까먹어도 요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김치를 가지고 요리를 만든다면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죠? 김치전, 김치찌개, 김치 두루치기, 김치국. 김치라는 재료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부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키워드를. 그다음에 구조화라는 게 바로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 그럼 뭐예요? 그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적절한 레시피를 따라서 구조화를 시킨다. 근데 이 네 가지 레시피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우리 알죠. 주괄식과 미괄식. 핵심이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 그다음에 추정과 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두 가식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두 가식이 맞는데 가격을 인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 2, 3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두 가식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여러분 본인은 두 가식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두 가식으로 안 들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두 가식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결론만 말해 이래요. 완전 웃기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내 머릿속에만 두 가식이에요. 그리고 말할 때 이 키워드 예고를 안 해 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영화도 예고편을 만들어 주는데 인간적으로 예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건데 잠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세 가지 포인트 1, 2, 3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죠. 이거를 자꾸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말을 입에 붙이시는 것도 좋고요. 예, 그래야지 번지수를 아니까. 예.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는 명사로 짧게 해야 되는데 요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릴 거니까. 자, 미괄식은요 간단해요. 경쟁사가 신제품 출시해서 고객이 이탈했고 그래서 우리의 마켓 셰어가 하락했고 그래서 우리도 신제품을 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미괄식은 한국 사람들이 애용하는 패턴이에요. 고맥락 국가는 결론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괄식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급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스토리텔링 기법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쓰거든요. 여러분, 망한 블록버스터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가 없다 그러죠? 세 글자로. 개연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엄청 바르고 유명한 배우 다 갖다 썼는데 망해요. 왜? 개연성이 없어서. 미괄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괄식을 잘 못 쓰고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야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와 갑자기. 앞에 거 말한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말한 사람의 머릿속에 연결돼 있어. 두 가식하고 똑같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논리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괄식 전개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정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뭐가 문제인지? 네, 업무라는 상황에서는 거의 다 상당 부분, 대부분이 다수가 이런 말은 제가 좀 오버해서 말할게요. 직무유기입니다. 네, 일을 못하는 걸 넘어서서 직무유기예요. 조금 제가 오버했어요. 네, 일할 때는 정성적인 표현을 쓰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정량적인 표현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라고 놓고 볼 때 뭐뭐가 될 수 있습니다. if 영어로 치면 if then이죠. 조건값을 넣는 건데 이렇게 봅시다. 내년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식적인 답변이 뭐예요? 나도 몰라. 그잖아요. 아이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맞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답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겠죠. 일하다 보면 또는 비즈니스 하다 보면 고객에게 답을 해 줘야 될 때가 있겠죠. 그쵸? 예, 그럴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0%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가 뭔데요? 기준값은 이렇고 조건값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요 순서를 지킨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이 정보가 맞을까? 그건 아니죠. 왜? 어차피 이 주제 자체가 뭐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지표를 참고했는지, 어떤 변수를 고려했는지, 그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했는지,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추정으로는 60% 이상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대안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 쪽이 있고 해결 쪽이 있는데 문제 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뭔 소리냐? 제가 평균 연봉이 5억이신 보험사 직원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여러 회차를 했는데 그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전형적으로 뭡니까? 문제 해결에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할까요? 이쪽에 집중합니다. 하수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험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이번에 나온 보험 상품이 얼마나 놀라운 금리와 얼마나 높은 이율로 당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열심히. 근데 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들은 30대 직장인 여성을 만났다. 뭐부터 얘기해요? 당신과 같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평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놓고 보았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혹시 명품 소비 같은 거 혹시 많이 하시나요? 연애는 하고 계신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소비 패턴은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뭐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정차로? 당신과 같은 30대 여성의 라이프 스팬을 보면은 40대가 돼서 바로 심각하게 후회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요렇게 접근해요. 그럼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해당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이 뭐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고객이 딱 말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가 마침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더 이상 못 나누겠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돼요? "그럼 혹시 다른 날 어떻게 날짜가 안 되실까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미 이 순간 뭐예요? 갑과 을이 바뀌었죠. 보험 세일즈하는 사람에서 보험 컨설턴트가 된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언제가 시간이 됐어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정도 오후에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고객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고객이 "제가 맞춰야죠." 이렇게 나와요. 좀 해피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 특히 결정권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예,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음. 이거 승인 안 해 주시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요거를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날수록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할 것 같으세요? 문제 쪽이에요, 해결 쪽이에요? 해결 쪽에 훨씬 더 많이 포커스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맥락 다 이해되셨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많이 아는 분들일수록 어때요? 장황하게 말하고 해결 중심으로 말하고 개연성 없이 말해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를 얼마나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가 방치하면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해 내느냐. 이게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명상을 생활해야 된다. 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거 기억나세요? 뭔가를 내가 조리 있게 말하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키워드와 구조화라 그랬죠? 자, 그러면 명상이라는 거를 내가 조리 있게 말해요. 명상을 생활에 해야 된대. 연관되는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해보자고요. 연관되는 사촌관계는 아무 단어나 막 던져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명상은 쉼도 있겠고, 호흡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것과 관련된 생활하니까, 예, 뇌휴식, 몰입도 있겠다. 예.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불교도 있겠네요. 말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대선.
습관, 네, 좋습니다. 네, 도구, 싱잉볼, 네. 자, 지루함, 네, 좋아요. 네, 뭐 이렇게 생각난 대로 막 적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많이 모았죠. 네? 장을 많이 봐온 거예요. 그럼 이제 레시피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제가 4가지 레시피 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두 갈식을 하려면요, 비슷한 애들을 묶어줘야 돼요. 지금 제가 시간상 이걸로 했는데, 실제로는 펜으로 하시는 게 더 좋긴 해요. 쉼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아이고, 뭐, 이거 이제 비슷한 애들이 있겠죠? 잡념, 마구니, 이게 부작용 또는 어려움이죠? 지루함, 휴식은, 아까 습관은 이렇게 비슷하게 연관된 애들을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명상을 왜 생활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쉼, 휴식, 편안함, 멈춤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할까요? 변화, 개선, 습관으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지루함을 극복해야 된다? 어려움이라고 하자. 어려움. 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서브 키워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휴식의 서브 키워드가 뭐였어요? 관련된 거 여기다 해놓으면 되겠죠? 쉼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변화라고 하는 거 개선이 있겠고, 자, 어려움이 있다고 칠게요. 어려움은 지루함과 잡념과 뭐 등등등 있다. 끝이야. 두 가지씩. 자, 그럼 제가 말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보시고 어떻게 들리시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응,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명상은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휴식, 두 번째 변화, 세 번째 어려움의 극복. 첫 번째 뭐였죠? 휴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쉼이 있으신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편안함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오래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쉴 수 있어야 되겠죠. 뇌가 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명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생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변화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변화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상에서의 다양한 개선도 있겠고, 뭔가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겠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변화해야 되는 1순위는 바로 명상에서부터 변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명상으로부터 변화가 모든 개선이나 습관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비워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 비우지 않고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명상부터 하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어려움의 극복이에요. 사실 명상 시도해 본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명상하다 보면 어때요? 일단 다리 저려요. 지루해요. 잡념이 올라와요. 네, 정상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겠는데, 요거는 보통 습관 전문가들이 말하는 30일에서 66일, 네, 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참는 그런 어려움의 극복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상을 생활해야 되는 이유 기억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의 뇌에는 휴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우는 출발점인 명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어려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만 하시고 나면은 명상이 제대로 생활화돼서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하면 두 가지씩이 바로 됐죠. 자, 그러면 제가 ABC라고 하는 3가지 포인트를 3번 말했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 지루하게.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아닐걸요? 왜 아닐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조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 말을 자꾸 까먹어요. 그거 그거였지. 또 까먹고, 이렇게 하면, 그거였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괄식은요, 다양한 포맷이 있어요. 요거는 온라인 스터디 참여하시면 제가 자료랑 다 드릴 건데, 미괄식에서 가장 제가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단순한데 강력해요. 시간 순서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있어 보이고 제일 뭔가 고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가장 핵심 기술. 그러니까 미괄식의 포맷이 대표적인 것만 해도 한 5가지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시간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명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과거, 현재, 미래 이 각각의 키워드만 뽑으시면 돼요. 뭔 소리냐? 명상? 과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현재는 쉽죠. 마음 챙김부터 해서 내면 소통부터 해서 이제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래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뽑아보면 미래 키워드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의 원천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조금 말이 길지만. 현재는 인식의 개선이야. 그럼 과거 나왔네? 인식이 개선됐다라는 건 뭐야? 옛날에는 인식이 없었는데 명상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중요한 건 뭐예요? 키워드를 단순화해야 돼요. 자, 과거에는 뭐예요? 안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다고 착각했어. 현재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 미래에는 필수가 될 거야 라고 할게요. 자, 지금 주제가 뭐라고요? 명상에 생활하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미괄식으로 얘기해 볼 테니까 이번에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명상을 생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1980년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명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고도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동양인으로서 명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명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했던 시대였죠. 이 현재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명상을 하지 않았구나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번아웃 지경에 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면 소통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많은 명상에 관련된 책들이 이게 실용적인 것까지 연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글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명상을 권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뭔 미래인가요? 20년 정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AI는 AI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미래 시대에는 더 많은 복잡한 정보가 돌아다니겠죠. 이 상황에서 기계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어도 비울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명상이 생활화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그 미래를 지금으로 당길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명상을 생활하다 보면 많이 비우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 이게 미괄식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미괄식의 포맷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걸 하나 쓴 겁니다. 자, 세 번째 추정이었죠? 추정은 간단해요. 숫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명상에 관련된 숫자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없죠. 뭐 구글 검색하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추정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의 명상 인구 이런 걸 비교해서 말을 해 볼까요? 아니면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해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명상을 생활화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명상의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할 건지 아니 명상 인구의 증가 즉 트렌드니까 너도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할 건지 생각을 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 봅시다. 전 욕심쟁이니까. 명상이 트렌드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명상의 효과 요렇게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검색하면 되니까. 자, 명상의 트렌드는 예를 들면은 10년 전 대비했을 때 명상을 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명상을 하는 인구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15% 수준에서 현재 30%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금 소설 쓰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세요? 고렇게 한다 하나를 할 거고요. 30%라고 하는 거하고요. 80%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추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상을 생활화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30 그리고 80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30은요. 10년 전만 해도 명상이라고 하면은 스님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 많게 봐야 하면 15%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2배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 이상이 명상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명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80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명상을 대략 한 1 분에서 5분 정도만 좀 짧게 했었는데요. 그때는 잡념도 많이 있고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명상의 효과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대충 한 20-30% 정도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쭉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명상 시간도 한 10분 정도 이상으로 늘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명상을 함으로 해서 내 생각이 좀 비워지고 정리된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거의 전체 명상 시간의 80%는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게 된 것은 일단 편안함이고요. 그다음에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0%, 30% 이상의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80% 이상의 효과를 느끼고 있는 이 명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끝.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안이 남았는데, 대안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대안은요, 이 단어에 반대되는 키워드를 몇 개만 찾으시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아까 기억나시죠? 문제 해결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문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명상을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키워드 뽑을 수 있는 게 있겠죠. A에다가 not A를 붙이면 되죠? 쉬지 못함, 밥을 안 먹음, 불편함, 계속 움직임, 단명. 무섭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협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상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안 쉬고 계속 일 주일 동안 내내 일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1 년, 5 년, 10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으세요? 그러다가 단명하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로 매일매일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명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쉴 수 있고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명상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끝.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이제 막 그 좀 급조한 거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고 마칠게요. 네. 자, 두 가식은 뭐라고요?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A, B, C가 있습니다.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C는 이거고. 정리하면 A, B, C입니다. 이래도 왜 했던 말 또 안 그래요. 걱정 마세요. 미과식은 뭐라고요?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지 않겠느냐. 연결성이 있으면 된다.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의 키워드만 명확하면 된다. 추정은 뭐였죠? 숫자. 네, 숫자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대안은 문제 해결이 있는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작지 않은 문제인지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느낌 오셨죠? 듣는 상대방이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레시피를 바꿔주면 되겠네. 맞잖아요. 김치가 있는데 김치전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김치전 굳이 해주자고요. 김치찌개 좋아하면 얼큰하게 해주자고요. 자, 보세요. 두 가식은 결론이 뭐야? 이런 양반들 있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해 줘. 미가식은 뭐예요? 스토리텔러. 야,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데? 상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봐. 그럼 미괄식. 추정은 숫자로 얘기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대안은 뭐예요? 협박 좀 해야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레시피만 갖고 가겠다. 예. 예, 내가 뭐 욕쟁이 할머니 유명 맛집이야. 그러면 하나 메뉴만 가져가도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다양한 레시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이후에 스토리텔링이나 갈등 해결 화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온라인 스터디를 개설하게 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